경기 침체 공포라 블랙먼데이 터진다. 진짜일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왔거든요. 2024년 8월 비농업 고용 인구를 보면 14만 2천 명이에요. 시장의 예측치가 16만 5천 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과거 1년간 평균 증가폭 20만 2천 명보다도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7월에 원래 당초 발표는 11만 4천 명이었거든요. 8만 9천 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이 쇼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사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쇼크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5일에 고용이 쇼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일본 시장 할 것 없이 전 세계 시장이 했던 순서대로 쇼크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8월 쇼크입니다. 그런 쇼크가 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 참사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고용 쇼크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2024년 8월에 47.1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50이 기준선입니다. 지금 50보다가 높잖아요. 낮잖아요.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고요.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신호인데 47.2니까 8월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신호잖아요. 그죠? 쪼그라든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만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시장은요 분명히 침체감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요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그런데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인가. 이게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0.25% 인하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70%가 0.25%포인트를 인하한다예요. 0.5%포인트를 인하한다는 30%고요. 그러면 70% 수준으로 지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0.25%포인트잖아요. 때문에 경기를 보는 눈이 경착륙은 아니다예요. 연착륙으로 간다예요. 그죠? 연착륙으로 간다. 시장은 그렇게 보는 기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구매관리자 지수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나 또 고용지수나 뭐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나오는 비농업 고용 인구나 이게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을 저는 진짜 지독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요. 경기가 경착륙은 아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 2.55% 폭락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요. 2.55%나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게다가 나스닥만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S&P 500은 1.73% 떨어졌고요. 다우산업지수도 1.0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뭔가 급락의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급락의 기운이 토, 일을 거쳐서 그대로 우리 시장에 오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더 세부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폭락의 기운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9월 6일 현재 4,528.22로 마감을 했거든요. 지난 8월 쇼크 때 4,519.50입니다. 이제는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열풍이고 그 열풍에 올라타서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간다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꼬꾸라진다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꼬꾸라진다는 거고,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꼬꾸라진다는 것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 지금 102.8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5일만 하더라도 135.64달러였거든요. 그리고 8월 쇼크 뒤에 98.91달러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충격이라는 그런 사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열풍이 꺼진다 이런 말도 현장에서는 어울리는 말이고, 그 열풍이 꺼지면 그만큼 말입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시장은 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언제 올리느냐? 올해 안 올린다가 아닙니다. 12월에는 올린다. 원래는 10월에 올린다는데 이게 엔캐리 자금의 청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동안 말입니다.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금리 안 올린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섰었어요. 그러나 우에다 총재는요, 지금까지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12월에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부담감도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미 2조 9,096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9월에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진짜 공포감이 서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말입니다. 반도체가 떨어지고 AI가 빠진다. 외국인들이 빠진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68,900원까지 빠졌습니다. 아마 AI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말입니다.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영향을 미칠 거다. 게다가 경기 둔화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칠 거다. 시장은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코스피가 또 얼마나 떨어질지, 지난 8월 쇼크 때 올 들어 8%가 빠졌다고 했는데 회복이 되면서 지난 8월 22일에는 2,707.67까지도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마감 지수는 2,544.28입니다. 8월 쇼크 때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8월 쇼크 때가 2,441.55거든요. 이대로라면 지금 시장에는요, 블랙먼데이가 또 덮친다는 이야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9월하고 10월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약화된 시점이에요. 주식시장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보는 게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이라는 게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시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역사적 통계에서도 9월, 10월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특히 대선의 해 9월, 10월은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코스피는 당장 말입니다. 블랙먼데이 쇼크라는 게 늘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하게 제가 보는 거는요. 그 어느 것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었어요. 이게 2년물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보다. 이게 이제 정상화, 10년물 금리가 더 높은 거죠.
일반적으로 돈을 오래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짧게 맡기는데 이자를 더 많이 주, 2년물 금리를 많이 주니까. 근데 이게 정상화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 시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는요 3.654%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716%였습니다. 이제는요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062%포인트 높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블랙먼데이 쇼크는 충분히 시장에서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나쁜 악재라는 악재가 동시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이 나빠지는 데다가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또 나빠지는 데다가 여기다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라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는 데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는 데다가 금리 인하기에다가 이게 말로 늘어놓지 못할 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확실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거 단순하게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말입니다. 여러분 자산이 순삭되는 그런 사건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저는 잊지 말으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아셨죠 여러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살얼음판 시장에 내가 걸어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깨져서 쑥 빠질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제가 조심하시라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미국의 금리를 9월 18일 미국 시간입니다. 9월 18일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이 될 거고요.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 하나인데 아마도 시장은 침체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침체라는 사실을 하나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처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침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침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염두에 두지 말라. 정환진이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제가 경제를 나쁘게 본다. 그게 아니에요. 있는 계절의 경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 오늘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